모바일 로봇을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지가 사실 계속 지금 고민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는 지금 하고 있는 로컬리제이션, 그리고 뭐 매핑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 꼭 화살표가 있는 건 아니고 뭐 플래닝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슬램 이런 것들로 이어질 것 같은데, 뭐를 어디까지 다뤄야 될지가 솔직히 너무 고민이 돼서 이게 너무 고민이네요. 방향을 좀 잘 못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각에서 좀 할만한 내용들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고, 그래도 원래 2D에다가 라이다로 슬램을 하는 것까지는 좀 가보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마르코프 로컬리제이션을 일단 해보면서 좀 감을 잡고 있었어요. 요거를 1D로 했죠. 1D짜리로 했고, 오늘 이제 좀 2D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3D까지 갈 생각은 전혀 없고 2D 수준에서 2D에서 멈출 건데, 1D에서는 어느 정도 했다 치고 2D로 갈 거고요. 오늘 2D로 좀 해보고, 제가 올려드린 코드에다가 여러분들이 코드를 조금 추가하는 그런 거를 뭐 이번 주에 올릴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를 좀 해볼게요. 2D니까 맵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요렇게 그냥 그리드를 나눌 거예요. 요렇게 바둑판으로 그리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X축, 여기를 Y축으로 두고, 여기를 0번,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0, 1, 2, 3, 4. 정사각형으로 할 건데. 정사각형으로 할게요. 지우개. 아이고. 이렇게 정사각형의 맵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정사각형의 맵을 하나 만들 거고, 맵이 그냥 맵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요렇게 장애물을 둘 겁니다. 요렇게 옵스타클이라고 할게요. 장애물을 요렇게 둘 거고, 우리의 로봇은 여기를 한 칸씩 이동을 해서 다닐 거예요. 한 칸씩 이동할 거예요. 근데 로봇이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요게 로봇이에요. 네, 로봇의 상태로 X 위치, Y 위치, 그리고 방향을 줄 거예요. 방향. 이제 2D잖아요. 1D가 아니라 2D예요. 2D여서 얘가 바라보는 방향을 볼 거예요. 여기 짝대기로 이렇게 쭉 표현했잖아요. 로봇이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네 방향만 볼 수 있게 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던가, 위로 가던가, 왼쪽으로 가던가, 아래를 보던가, 이렇게 네 방향을 볼 수 있게 해서 로봇의 상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요거 세 개가 필요해요. X, Y, 세타. 뭐 파이썬에서는 얘를 디렉션이라고 할 거예요. 뭐 하여튼 디렉션. 요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가 있어서 무슨 센서가 있냐면은 거리 센서가 하나 있어요. 거리 센서가 달려 있어서 뭘 볼 거냐면은, 내가 지금 향해 있는 방향 있잖아요. 거기로 이렇게 측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옵스타클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인피닛, 무한대가 나오게. 저기 맵이 뚫려 있어. 지금처럼 이렇게 맵이 완전 뚫려 있으면 옵스타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그냥 무한대 값이 나올 거고, 그게 아니라
뭐 로봇이 방향을 이렇게 획 돌았다고 해볼까요? 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보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은 한 칸 앞에 옵스타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옵스타클까지의 거리가 뿅 얻어질 겁니다. 이게 사실 요 센서를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지금 생각하기로는 라이다 센서 가지고 슬램까지 가보는 게 목표예요. 근데 라이다 센서라는 게 로봇이 있으면은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레이저를 쏴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리를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으로, 그러니까 나를 주변으로 이렇게 360도 스캐닝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거리가 이렇게 들어와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리 값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라이다를 쓸 거를 좀 염두를 해두고, 저번에도 랜드마크로부터 뭐 거리를 측정을 하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는 옵스타클까지의 거리를 잴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항상 양수로만 나오게, 이제 뭐 렐러티브 포지션이 아니라 딱 내 위치로부터 저기 옵스타클까지의 거리만 잴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 막 돌아다닐 거예요. 로봇은 어떻게 돌아다닐 거냐면은, 또 다른 색으로 할게요. 로봇의 움직임,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한 칸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은 측정을 한번 해요.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옵스타클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보고, 그 다음 그 방향으로 한 칸 움직일 거예요. 그 다음에 랜덤으로 하나 돌 거예요. 랜덤으로 회전할 겁니다. 뭐 어느 방향일지는 그냥 유니폼하게 랜덤으로 한 방향 바라보고, 또 이제 거기서 글로 한 칸 움직인 다음에 또 측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게 로봇을 그냥 랜덤하게 움직이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로봇을 랜덤하게 움직이게 만들고, 결국에는 저번에 했던 것처럼 로컬리제이션을 할 건데, 이번에는 이제 확률 분포가 1D였으면은 그냥 위치가 요거 하나니까 이렇게 확률 분포가 나오죠. 그때 히트맵으로 그리기도 했지만 뭐 플롯으로 그릴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2D가 돼요. 이 확률 분포가 이렇게 X, Y에다가 확률 분포가 이렇게 수직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평면이 되겠죠. 평면이래. 면이 되겠죠. 공면이 될 거예요. 공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능한 뭐 지금 몇 개냐? 36개의 위치가 있다 쳐요. 지금 로봇이 가질 수 있는 36개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 각각의 위치에 대한 확률 값이 나오겠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히트맵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네. 그런 세팅을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 세팅을 놓을 거고, 로봇의 매저를 우리 센서 값을 한번 해볼게요. 센서를 뭐 GT라고 할까요? 얘는 실제 거리, 그러니까 로봇이 진짜로 옵스타클까지 가지고 있는 참값, 실제 거리에다가 노이즈가 들어올 거예요. 노이즈에 대한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를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프로바빌리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로봇이 여기 위치에 있으면은, 로봇이 이 위치에 있으면은 센서는 1이라고 나와야 돼요. 1.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한다면은 1이라고 나와야 될 텐데, 그것보다, 그럼 여기가 되겠죠? 1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 썼냐? 더 큰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노이즈가 있습니다. 좀 확률을 가집니다. 이거 지금 세팅을 어떻게 해놨지?
얘를 해놨어요. 얘 0.7, 0.1, 0.05, 0.1, 0.05 요런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정확한 값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지만 그것보다 하나, 두 개 정도 크거나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매저는 원래 측정되었어야 하는 거리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해놓을 거예요. 움직임에 대한 언서튼티는 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뭐 한 칸 움직였다, 한 칸 뭐 위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그거는 확실하게 그냥 디터미니스틱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 원래 가지고 있는 프로바빌리티, 그 히트맵, 2D 히트맵을 그냥 시프트만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죠, 사실. 네. 요런 세팅을 놓고 저번에 했던 그거를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은 매번 어떻게 될 거냐면은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x, y라고 할까요? 그 주어진 2차원 평면에서 프라이어 분포를 가지고 있을 거고, 우리가 매저를 할 거예요. 뭐 어떤 값을 가질 겁니다. 얘는 실제 값에다가 적당히 에러를 섞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측정된 값을 하나 랜덤 샘플링을 할 거예요. 랜덤 샘플링을 하죠. 이거를 가지고 라이클리후드를 그릴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단 맵의 정보가 필요하고 매저가 필요하고 그리고 디렉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봇이 지금 어딜 바라보고 있는지도 사실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맵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옵스타클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옵스타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얘가 만약에 왼쪽을 보고 있어. 로봇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을 보고 있대. 그리고 매저가 뭐 조금 더 크게 그릴 걸 그랬다. 이렇게 칸을 좀 더 늘려볼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로봇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디렉션은 지금 왼쪽을 보고 있고 매저가 3이라고 나왔다 칩시다. 3이라고 나왔다 쳐요. 그러면은 로봇이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위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18개의 위치가 있어요. 6개, 3개 하니까 지금 18칸이 있죠. 그냥 옵스타클까지 포함해서요. 로봇이 그냥 갈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왼쪽을 바라보고 3이라는 값이 나오려면은 여기 위에 있을 거라는 건 우리가 알죠. 로봇이 저기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는 확률 값들이 0으로 들어갈 거예요.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보자면은 저기 밑에 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왼쪽을 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기 밑에 두 줄일 리는 없어. 밑에 두 줄일 리는 없고 3이라고 측정이 된다면은 만약에 로봇이 여기 있어. 로봇이 여기 있다면은 실제로 3이 측정이 됐어야 되죠. 실제도 3이고 노이즈는 0이 나왔을 거니까 그거의 확률은 이거일 거예요. 로봇이 이 자리에 있을 확률을 계산을 해보자면 0.7 정도일 거야. 왜냐하면은 여기에 실제로 로봇이 있고 거리도 딱 정확하게 그 값이 나올 확률이 되니까. 반면에 이 자리에 있을 확률도 있죠. 이 자리에 있을 확률도 있죠. 실제 참값은 2가 나와야 되겠지만 여기에 플러스 1의 노이즈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요 정도 있잖아.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있잖아. 여기도 가능은 하죠. 요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맵에 대한 정보, 옵스타클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죠. 옵스타클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매저도 하나 주어져야 돼요. 지금 측정돼서 들어온 값이 뭔지, 그 노이즈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메저먼트도 들어와야 되고, 로봇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요런 식의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히트맵을 하나 만들 거예요. 요것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표현할까? 요게 되겠죠. X, Y에 따른 그 관측이 될 확률이니까 요게 라이클리후드가 될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네.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요거? 요 페이지?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요 페이지? 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저 지용씨가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할게요.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센서 모델은 이렇게 true랑 실제 매저랑 요만큼의 노이즈가 섞여 있어요. 엡실론이 들어있는데 이 엡실론의 분포는 표로 그릴게요. 표로 그리자. 이 엡실론 값은 이렇게 확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실제 거리가 측정이 될 확률이 70% 정도고, 그거보다 좀 더 길게 나올 확률이 10%, 하나 작게 나올 확률이 10%, 두 개 길 수도 있어요. 5%, 두 개 짧을 수도 있어요. 5%. 이게 주어져 있어요.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다? 맵 정보가 주어져야 되고, 로봇의 디렉션이 주어져야 되고, 현재 매저가 하나 주어져야 돼요. 그것만 보고 로봇이 전체 위치에 대해서 지금 이런 값이 들어올 확률, likelihood probability를 구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를 너무 크게 해놨어. 그래서 길 수밖에 없어. 저기서 그렸던 것처럼 6x6으로 그려볼게요. 여기에 딱 옵스타클 딱 하나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옵스타클이 딱 하나가 있어. 여기에 딱 하나가 있고, 어디를 본다고 할까? 지금 디렉션은 뭐 위를 보고 있어. 로봇이 모르긴 몰라도 이쪽 방향이야. 로봇이 위를 보고 있어요. 위를 보고 있고, 하나가 측정이 됐어. 하나가 측정이 됐습니다. 얼마로 측정이 됐냐면 2가 나왔대. 2가 나왔어요. 그럼 이 2가 나왔을 확률은 실제 거리랑 여기에 노이즈가 섞여 들어왔는데, 실제 거리가 2고 노이즈가 0일 수도 있고, 1인데 1이 더해졌을 수도 있고, 0인데 2개가 더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실제 거리가 3인데 마이너스 1이었을 수도 있고, 4였는데 마이너스 2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2라는 게 측정이 될 확률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죠. 요거를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 위치는 0이었는데 노이즈가 2만큼 들어가는 바람에 요게 측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1번 경우.
1번 경우라면은 로봇이 여기 있겠죠. 우리 일단 그냥 겹치는 거는 다 그냥 포함시킬 거예요. 옵스타클이 있긴 한데 로봇이 거기에 갈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0으로 측정이 돼 원래.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은 1번 경우는 여기 있겠죠 로봇이. 2번 경우는 여기였을 거예요. 3번 경우는 여기였죠. 4번은 여기죠. 5번은 여기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 리는 없죠. 맵을 벗어나니까 5번은 생각할 필요 없고 맵을 벗어나니까. 그러면 1, 2, 3, 4 중에 하나인데 1, 2, 3, 4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각각 뭐 0.05, 0.10, 0.70, 0.10 아 옆에다가 썼죠.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값은 다 0일 거예요. 나머지 값은 0이야. 다른 위치에서 로봇이 위를 보고 2가 측정이 될 리는 없잖아. 지금 옵스타클이 여기에만 있는데. 그쵸? 우리의 메저먼트만 봤을 때, 우리의 센서 값만 봤을 때는 로봇은 요런 확률 분포로 존재하겠죠. 우리의 로봇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의 관측이 들어올 확률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지용씨 질문에 답을 하자면은 지금 준비해 놓은 코드는 그 옵스타클이라고 했는데 거리는 측정이 되는데 로봇이 실제 거기도 갈 수 있게 해놨어요. 옵스타클 위도 막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이제 정리를 해서 과제를 낼 건데 옵스타클에 대한 거를 처리를 하는 코드를 만들려고 할 거고,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언서티티, 움직임도 랜덤하게 움직일 때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추가를 하는 그런 걸 낼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요거 다시 좀만 더 설명할게요. 옵스타클이 여기 하나에만 있으면은 요렇게 측정이 됐겠죠. 근데 여기도 있어. 맵 정보가 달라져요. 맵 정보가 달라졌어. 옵스타클이 2개 있대. 그러면 어디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의 확률도 바뀌어야겠죠. 여기도 요렇게 돼야 되겠죠. 옵스타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은 요 메저에 대해서 그 likelihood probability가 달라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맵이 있어야 돼. 맵이 있어야 돼요. 옵스타클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일단 계산이 가능해. 그리고 디렉션 알아야 돼요. 지금 어느 방향을 보고 측정을 한 건지도 알아야 돼. 그리고 지금 실제 메저가 뭐가 들어왔는지도 알아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방향이 업이 아니라 만약에 뭐 레프트로 바뀌어. 레프트로 바뀌면은 요거 다 없애고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다 0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기도 0.05, 0.10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왼쪽을 보고 있다고 로봇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거리가 2로 측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로봇이 실제 위치, 그러니까 로봇이 여기 가능한 36개의 위치 중에서 만약에 로봇이 여기 있었다면 이러한 센서 값이 들어올 확률은 요 정도고, 만약에 로봇이 여기 있었다면 이러한 센서 값이 들어올 확률이 요만큼. 이렇게 다 구해놓고 나중에 한번 노멀라이즈를 하면 되죠. 다 합쳐가지고 1로 나누면 되니까. 요게 라이클리후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똑같습니다.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을 거고 메저를 하나 구할 겁니다. 요렇게 구할 거예요. 근데 일단 얘를 구하려면은 맵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실제 로봇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죠.
디렉션도 있어야겠네. 로봇이 실제로 어디에 있고, 로봇이 실제로 어디를 보고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옵스타클이 어딘지 찾으려면 맵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트루 디스턴스를 하나 주고, 여기에다가 랜덤으로 샘플링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 사이에 값을 하나 랜덤으로 뽑을 겁니다. 아까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 하나 랜덤으로 뽑을 거예요. 그렇게 랜덤 샘플링을 해서 실제 메저먼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우리는 요거는 몰라요. 우리는 사실 요 정보는 사용할 수 없어. 요거는 우리가 그냥 시뮬레이션 돌리려고 계산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요거죠. 노이즈가 들어와 있는 정보. 그렇게 해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할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 맵, 디렉션, 그리고 메저. 요게 필요할 거예요. 요거 가지고 아까 했던 것처럼 요렇게 구할 거예요. 전체 맵을 하나 그릴 겁니다. 뭐 Z라고 쓸까 ZT라 쓸까, 제가 노테이션이 아직 정리가 잘 안되네요. 어쨌든 요거 가지고 포스테리어 구할 겁니다. 이제 X, Y가 있을 만한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얘를 어떻게 구한다?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의 곱을 가지고 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브를 할 겁니다. 한 칸 이동하고 돌고, 요거를 그럼 우리 로봇의 움직임을 반영을 해서 포스테리어 분포를 적절하게 바꿔줘야겠죠. 뭐 제자리에 있으면 그대로 두면 되고, 뭐 한 칸 이동할 거면은 뭐 확률 분포를 적당히 이동시키면 될 거고, 만약에 그 키드냅을 고려한다면, 로봇이 갑자기 다른 데로 납치될 것 같다면 또 적당히 컨스턴트를 만들어주면 되고, 만약에 로봇의 움직임이 확률적이라면은 요거를 가지고 이거를 또 잘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생성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여기로 올라갑니다. 똑같아요. 1D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1D랑 똑같은데 센서 모델이 좀 바뀌었어요. 센서가 이제 실제로 거리를 재는 그런 거를 해볼 거고, 디멘션이 2D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여러 가지 생깁니다. 아, 여기서 물론 에스티메이션도 해야겠죠. 그래서 X랑 Y에 대한 에스티메이트를, 아이고, 그 포스테리어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위치로 로봇의 위치를 추정을 해볼 거예요. 요 흐름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가봅시다. 요건가? 이미 코드를 올려드렸는데 요거를 적당히 옮겨가면서 할게요. 일단 몇 개 클래스를 만듭니다. 디렉션을 4개로 정의할 거예요. 요렇게 4개의 스테이트가 있겠죠. 뭐 어디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포지션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해서 X, Y, 그리고 디렉션, 요거 3개 가지고 있어요. 네. 만약에 뭐 설정 안 하면은 오른쪽을 기본으로 할 거고, 설정하면은 그것대로 디렉션을 둘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2차원의 확률 분포,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렬로 표현이 될 텐데, 그 행렬을 한번 노멀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 전체 행렬을 다 더해가지고 나눠주면은 이제 전체 합이 1이 되도록 우리가 그 확률 분포를 노멀라이즈 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그냥 옮겨 올게요. 그림 그리는 거 뭐 별거 없고, 이거 뭐 다른 데서 좀 가져온 거 고쳤는데, 일단 글로벌로 선언을 해놔가지고 다른 데서 그냥 계산하는 거 가지고 바로 그려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맵이 있어야 돼요. 엡실론 안 쓸 텐데.
일단 맵이 있어서 그거를 그리드로 그릴 거예요. 뚫려 있는데, 옵스타클이 없는 데는 흰색, 옵스타클 있으면 검은색으로 그릴 거고, 로봇의 현재 위치랑 우리가 지금 추정한 위치를 받아올 거예요. 그리고 확률 분포 3개를 가져와서 같이 그려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그림이 나와 있지만, 요렇게 그릴 겁니다. 요렇게 그려집니다. 맵을 요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을 옵스타클, 빨간색이랑 짝대기가 실제 로봇의 위치, 파란색은 우리가 추정한 위치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맵이랑 같은 사이즈로 우리가 확률 분포를 3개를 구하잖아요. 그 사전에 가지고 있는 프라이어, 메저먼트로부터 구한 라이클리후드, 그리고 그 정보를 업데이트한 포스테리어, 요 3개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리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리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거는 괜찮아요.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있나?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있나? 하여튼 해봅시다. 일단 커런트 포지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시작 위치를 저거랑 똑같이 할게요. 7,5. 디렉션을 명시를 할게요. 위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보고 3개의 확률 분포를 그냥 유니폼으로 다 만들게요. 그러니까 1로 다 채운 다음에 노멀라이즈 시키면은 유니폼이잖아요. 요렇게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에스티메이트 포지션도 해야 된다. 요렇게 해서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랑 포스테리어랑 그림을 그려보면은, 위에 거를 실행을 안 했네. N도 안 했네. 요거 맵 전체 사이즈입니다. 여기서 뭘로 했지? 10이었던 것 같은데. 뭐야. 맵을 안 만들었구나. 맵 만들게요. 맵. 여기 있다. 맵을 하나 만들 겁니다. 일단 0으로 가득 채워요. 그냥 뚫려 있는 공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다 뚫려 있어요. 그냥 다 뚫려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장애물을 하나도 안 놨어. 장애물을 하나도 안 놨는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옮길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X 위치랑 Y 위치에다가 장애물을 하나 놓습니다. 그냥 true false로 놓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들어가 있는 데는 이제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1,8, 2,9, 3,4, 5,7, 6,8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9개의 장애물을 놓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되죠. 장애물 요렇게 있어요.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딱 하나만 놓자. 가운데에다가 하나만 놓을래. 요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냥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랜덤으로 뿌려도 되고 여러분 마음이에요. 요렇게 해놓고 출발을 해야겠죠.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메저먼트를 한 번만 만들어 볼게요. 메저먼트를 만들 겁니다. 이게 조금 구질구질합니다. 구질구질해서 여기 센서 측정하는 거라고 했는데 창값부터 계산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다? 로봇의 커런트 포지션이랑 맵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X랑 Y랑 디렉션이 들어가겠죠? 요거랑 맵 정보를 가지고 실제 측정이 됐어야 될 그 값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요렇게 맵이 주어져 있고 로봇이 여기에 있고 저기를 바라보니까 이때는 2가 나와야 돼. 그거를 계산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가타부타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경우의 수를 4개로 봤어요. 저 몰라요. 나 이거 더 효율적으로 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어. 그냥 경우의 수 4개로 나눴어요. 이제 위를 보냐, 아래를 보냐, 오른쪽 보냐, 왼쪽 보냐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계산을 할 건데, 만약에 위를 본다고 합시다. 위를 봐요.
위를 보면은 맵을 하나 잘라올 거예요. 어떻게 잘라와야 되죠? 내가 지금 있는 로봇의 위치부터 그 위쪽으로만 컬럼을 하나 가져오면 되죠. 그 맵이 있는데 내 로봇 위치를 중심으로 그 윗방향만 이렇게 떼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가져온 다음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옵스타클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까지의 거리를 이제 반환을 해주도록. 만약에 요거를 딱 떼왔는데 뚫려 있어. 그러면은 그냥 무한대가 나오도록. 그렇게 나오게 한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맵을 일단 잘라오죠. 전체 맵에서 일단 가로 방향으로는 우리가 위로 보니까 위로 보고 있으니까 가로 방향으로는 딱 요 줄만 보면 돼. 그쵸. 요 세로 방향으로는 이 줄만 보면 돼. 근데 이제 내 위치부터 맵의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위치부터 맵의 끝까지. 네. 그거를 가져옵니다. 이 0보다 크다는 왜 붙어있냐?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돌아갔으니까 다행이네. 0보다 크다 해도 어차피 똑같은 거 나오는구나. 어쨌든 맵을 요렇게 잘라오고 거기에서 이제 0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비어있는 거고 1이 들어가 있으면은 옵스타클이 있는 거니까 그 1이 들어가 있는 가장 첫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재보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떼온 부분에서 0보다 큰 부분이 하나도 없다면 그때는 그냥 센서 값을 인피니트로 주고 만약에 0보다 큰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값 그거를 반환해줘 예요. 그거를 똑같이 합니다. 밑에를 보고 있으면은 이제 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랫부분만 가져와야 돼요. 그 아랫부분만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서 제일 먼저 그 옵스타클이 나오게 될 때 그때를 측정을 하면 돼요. 이거 플립을 해가지고 구해도 되겠구나. 나는 되게 멍청하게 구했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오른쪽을 보면은 내 위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쭉 보고 대신에 Y축은 딱 그 하나의 로우만 고정을 해놓으면 되죠. 이제 마찬가지로 왼쪽을 보면은 현재 위치로부터 왼쪽만 다 보면 돼요. 요거는 고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얘를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여기 로봇이 여기 있으니까 2가 나오죠. 2. 한번 얘를 왼쪽으로 돌려볼게요. 왼쪽으로 돌리면 인피닛 나오죠. 여기 왼쪽 보니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인피닛이 나왔고 아래를 볼까요? 아래를 봤더니 여기도 2가 나와. 그쵸? 2가 나와야겠죠? 로봇을 한번 옮겨볼까? 여기로 옮겨볼까요? 여기가 재밌겠다. 1,7 1,7로 옮겨볼게요. 로봇이 일로 왔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와야 되죠. 아래쪽 보니까.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4 나오는지. 오른쪽을 봤더니 4가 나오죠.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리즘을 돌아갈 때 사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로봇이 측정한 값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려면은 요거를 기준으로 노이즈를 섞어야 된다 이거죠. 요거를 기준으로 노이즈를 섞을 겁니다. 노이즈까지만 섞고 좀만 쉬었다 합시다. 우리가 센서 모델을 만들 거예요. 센서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가능한 노이즈가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노이즈의 확률도 이렇게 둡시다. 이런 확률로 있었죠. 그런 다음에 일단 요거 그림으로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서 했나? 어디서 하지? 여기서도 하는구나. 우리가 실제로 측정된 값을 만들 건데 얘는 true에다가 요 확률 분포를 가지고 하나 뽑아내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랜덤으로 하나의 샘플을 뽑을 건데 요 값들 중에서 하나를 뽑되 요런 확률로 뽑을 거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합친 값을 이제 measure라고 하겠다. 요거를 같이 한번 이렇게 프린트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제 거리는 4인데 실제 거리 4칸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뽑혔나봐요. 그러니까 실제 측정된 값은 3이 나왔다 이거죠. 또 실행해볼까요? 이번엔 노이즈 없이 그대로 나왔어. 실행할 때마다 랜덤이에요. 또 계속 이러네. 이렇게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측정하는 값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uncertainty가 있어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 합시다. 여기서 어려운 거는 사실 likelihood probability 만드는 게 좀 어려워요. likelihood probability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0으로 다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한 다음에 0으로 세팅을 해놓고 저는 그거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피니시 들어왔을 때, 무한대가 들어왔을 때 무한대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와 방향도 사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오른쪽이나 왼쪽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여기 이 두 줄에서는 인피니시라는 게 측정이 될 수도 있죠. 그거를 확률을 뭐라고 해야 되냐? 유니폼으로 둬야 되나? 어쨌든 요런 위치에서 측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요 줄에서는 만약에 로봇이 오른쪽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런 위치에서 인피닛이 측정이 될 수 있죠. 그쵸? 인피닛은 그냥 딱 디터미니스틱하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런 지금 주어진 맵과 지금 주어진 디렉션이 있을 때 무한대가 나올 수 있는 위치에다가 유니폼을 뿌려주면 되겠죠. 1로 다 채운 다음에 노멀라이즈 해주면 될 거예요. 그것도 하면 돼요. 그것도 추가해야겠다. 근데 그것까진 안 하고 일단 우리의 매저가 인피니시 아닌 범위에서만 한번 라이클리후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클리후드를 한번 만들 건데 역시 그냥 간단하게 4개의 경우의 수를 나눴습니다. 4개의 경우의 수를 나눠서 만약에 로봇이 왼쪽을 보고 있다. 로봇이 왼쪽을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옵스타클을 기준으로 해서 그 검은색의 점들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를 기준으로 실제 측정이 된 값, 거기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게 들어갈 확률을 차곡차곡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가능한 노이즈의 값이 아까 어디 들어 있었냐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가능한 노이즈가 이렇게 5개의 값이 가능해요. 이렇게 5개의 값이 가능을 해서 요거에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전체 범위에서 전체 로봇이 있을 수 있는 전체 영역 중에서 로봇이 실제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 위치들에다가 프로바빌리티를 탁탁탁탁 집어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옵스타클의 가로축 위치를 알고 있어요. 옵스타클의 가로축 위치를 알고 있어요. 아까 9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일단 매저만큼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왼쪽을 보고 있으니까 매저먼트만큼 더 오른쪽으로 가야 돼. 더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됐냐?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요만큼 뭐 마이너스 2만큼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는 여기에요. 그때 얘는 그냥 옵스타클의 위치랑 같은 행에 있겠죠. 같은 행에 있을 겁니다. 요렇게 해놓고
그 중에서 얘가, 그러니까 로봇이 있을 수 있는 얘가 맵 바뀌거나 맵 바뀔 때, 아, 왜 이렇게 놨어? 얘가 만약에 맵을 벗어난 위치라면 안 넣어도 되니까 여기에다가 요렇게 마스킹을 해서 요 자리에 요만큼을 더해줄 겁니다. 요만큼을 더할 겁니다. 요거 다시 설명할게요. 기다리세요. 한번 돌려보죠. 뭐야? 아, 그림을 안 그렸구나. 그런 다음에 여기 밖에서 노멀라이즈를 한번 해주고 여기서 그림을 그릴게요. 그림을 여기서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지금 왼쪽밖에 안 했구나. 왼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로봇을 어디로 옮길까? 6,4에다가 왼쪽으로 옮깁시다. 6,4에다가 왼쪽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 6,4가 아니구나. 근데 잘못 넣었나? 아, 6,4를 안 넣었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로봇은 실제로 여기 있었어. 로봇은 실제로 여기 있었고 실제 거리는 3이에요. 실제 거리는 3인데 안타깝게도 2가 측정이 됐어. 2가 나왔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요 라이클리후드를 그려야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 왼쪽으로 보고 있다는 건 알아요. 로봇이 왼쪽을 보고 있어. 그러면 요 옵스타클에 대해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요 위치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만큼이 가능하잖아요. 요거로 인해서 요 5칸이 가능해요. 요 5칸의 자리에다가 아까 그 확률 분포를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옵스타클 때문에 얘를 시작으로 2칸 떨어져서 여기인데 여기 요 5칸, 요 5칸에 있을 확률이 또 존재해요. 마찬가지로 얘를 기준으로도 5칸 있을 수 있어요. 요것도 다 그것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확률이 생기겠죠. 다만 지금 옵스타클은 그냥 고려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도 실제로 로봇이 겹칠 수 있어. 겹칠 수 있다 했어.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까만색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약간 이만큼 떨어져 있는 그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확률 분포들이 쭉쭉쭉쭉 생긴 거죠. 네, 그거를 한 겁니다. 그거. 그래서 이 X 매저라는 게 이제 여기 각각의 자리를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 Y 매저라는 거는 안 바꿔도 되죠. 안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이 X 매저라는 거를 이제 실제 옵스타클의 위치로부터 매저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왼쪽을 보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떨어지죠. 그것보다 줄거나 늘 수 있어요. 그 각각의 자리에 아까 그 확률 분포의 값들을 차곡차곡 넣어라를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4가지 방향으로 다 구하면은 이렇게 할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 4가지 방향으로 다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사실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왼쪽을 바라보는 경우랑 오른쪽을 바라보는 경우는 요거 하나만 다르죠. 요거가 다르죠. 우리가 옵스타클의 위치로부터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을 봤으니까 측정한 값만큼 왼쪽으로 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바라볼 때도 한번 해봅시다. 어디 해볼까? 여기 3,2에서 오른쪽으로 해볼게요. 3,2에서 오른쪽을 바라본다 라고 했을 때 뭘 잘못했어? 아, 요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아, 변수 이름을 바꿨구나. 잠시만요. 내가 이걸 왜 바꿨을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죠?
이제 로봇이 여기 있어요. 오른쪽을 바라봐요. 실제 거리는 4인데 5가 나왔어. 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우리가 직접 바라봤던 얘를 기준으로 5만큼 떨어진 이 자리를 기준으로 확률 분포가 요렇게 5개가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요 옵스타클이었다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5개가 스루르륵 들어가겠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 때문에 측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 여기선 가능해요. 로봇이 여기였고, 안타깝게도 노이즈가 마이너스 2만큼 들어오면은, 아니 플러스 2만큼 들어오면은 5라는 값이 측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확률 분포가 여기 나온 거죠. 여기 나온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면 되고, 이거 그냥 함수로 안 만들고 여러분들 이거 그냥 주피터 노트북이어가지고 그냥 다 쌓으면서 할게요. 요 그림 그리는 거 뺄게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되지? 포스테리어 계산해야 돼요.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랑 한번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한번 곱해볼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어가 유니폼이었고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일단 포스테리어는 그대로 찍혀야 돼요. 그대로 찍힐 겁니다. 네, 그대로 찍힐 거고 에스티메이션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그냥 옮겨와야지. 이제 포스테리어 분포를 보고 이 포스테리어를 보고 그게 제일 높은 지점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로봇이 거기에 있다. 그거를 estimate 포지션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할 겁니다. 해보면은 어디냐? 로봇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고 나오네요. 로봇이. 여기가 확률값이 뭐 미세하지만 제일 높았나봐요. 일단 가지고 있는 게 메저먼트밖에 없으니까 요게 나왔어. 아, 이거는 심지어 그것도 고려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뭔가 측정이 뭐가 된 거지? 오른쪽에 있을 때 여기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여기로부터 요것도 저는 아직 고려해서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뜬 것 같아요. 만약에 오른쪽만 보고 있다면은 사실 얘에 의해서는 그런 게 측정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겠네요. 어쨌든 어디까지 했냐? 에스티메이션 했고 로봇을 한 칸 움직이겠습니다. 로봇을 한 칸 움직이겠습니다. 로봇을 한 칸 움직여서 요거를 그냥 가져올게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 있잖아요. 오른쪽 위, 왼쪽 아래 볼 거란 말이에요. 거기로 한 칸만 갈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한 칸은 무조건 갈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고 맵의 끝이 아니야. 그러면 한 칸 더 갈 거야. 그리고 포스테리어를 한 칸 이동시켜서 프라이어에다가 넣을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왼쪽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은 왼쪽으로 한 칸 갈 건데 만약에 맵의 끝이라면은 안 갈 거야. 뭐 위도 마찬가지고 아래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동을 시킬 거고 그거에 맞춰서 포스테리어도 움직인 다음에 프라이어에다가 넣을 거다. 내가 만약에 아무 데도 안 움직여. 그럼 그대로 넣을 겁니다. 그대로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도 되나? 여기에서도 LG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런 거는. 그러면 한 칸 움직이는 거 했고 랜덤으로 디렉션도 옮길 겁니다. 랜덤으로 디렉션도 옮길 건데 그거는 여기 랜덤 모듈에 있는 초이스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럼 여기 디렉션에 있는 거를 넣어주면은 여기 안에 있는 멤버를 하나 랜덤으로 뽑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턴을 할 겁니다. 4분의 1의 확률로 그냥 회전을 할 거다. 그럼 이러면 끝났죠. 이러면 한 바퀴 다 구했죠. 한 바퀴 다 구했습니다. 프라이어 분포 주어지고 메저먼트 계산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라이클리후드 계산하고 포스테리어 업데이트해서 추정하고 움직인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요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프린트하는 거는 주석을 처리를 하고 얘를 한번 이제 여러 번 돌려봅시다. 여러 번 돌릴게요. 여기를 돌려야 되는 것 같아.
그쵸? 요거를 한 10번 돌아볼까요? 프린트 해놨나? 플롯 해놨나? 플롯 여기 플롯 있네. 됐다.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쭉쭉쭉쭉쭉 돌았겠죠? 아 뭐야, 스펠링을 틀렸네. 돕니다. 이제 돌아요. 로봇이 맨 처음에 여기 있었대. 아 이거는 맨 처음에 한번 그린 거구나. 로봇이 맨 처음에 여기 있었고 뭐 측정이 뭐가 됐겠죠. 그걸로부터 라이클리후드 계산해서 포스테리어 하고 일단 위치 추정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로봇이 한 칸 움직였죠.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한 칸 움직였는데 턴은 안 했나봐요. 같은 데로 걸렸나봐. 그래서 한 번 더 측정했어. 그거에 대한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제 조금 더 우리의 확신이 좀 더 추려져 나가고 있어요. 이번에 한 칸 움직인 다음에 방향을 턴을 했네요. 위쪽을 봤어. 여기를 보고 매저를 했겠죠. 그 매저된 값으로부터 로봇의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나와. 근데 보면은 우리 포스테리어 프라이어가 이랬잖아요. 프라이어가 이랬고,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시점에서 로봇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 위치는 요 정도인데 라이클리후드가 요렇게 들어오니까 겹치는 부분이 여기 어딜 거 아니에요. 저거 두 개를 이렇게, 저 지금 여기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를 두 개를 딱 겹쳐놓고 다 곱하는 거니까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 양쪽에서 높아야지 결과적으로 높게 나오지, 둘 중에 하나라도 낮으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렇게 반영이 되죠.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떴어요. 요 위치로 추정을 했더니 실제 위치랑 같아. 그리고 이제 한 칸 또 이동했습니다. 또 측정 한번 했죠. 일단 프라이어가 꽤 강해. 요렇게 있을 거래. 라이클리후드 들어온 것 중에도 실제로 그럴 수 있어. 더 강해졌어. 이번에 또 한 칸 움직인 다음에 이번엔 턴을 했어요. 이번에는 인피니 나오는 바람에 그냥 유니폼이 곱해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턴을 하고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나왔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만약에 키드냅을 한다. 키드냅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요거 초기화 하는 거를 좀 없애고, 초기화 하는 거 없애고 커런트 포지션을 그냥 아무 때나 옮기면 되죠. 되게 구석탱이로 옮겨볼까? 이렇게 뿅 옮겨볼게요. 그러면은 너무 메저먼트가 안 좋은 자리로 왔나 보다. 요런 좀 좋은 자리로 갑시다. 3,7 정도로 가볼게요. 3,7. 3,7에서 오른쪽 보는 걸로. 잠깐만, 이러면은 다시 돌려야 되잖아. 지금 약간 확률이 다 날라갔거든요. 다시 한번 돌릴게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돌린 거예요. 쭉쭉쭉쭉 막 돌았어요. 여러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옵스타클 위에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왜 날라갔냐? 여기서 왜 날라갔을까? 인피니실 때 유니폼을 안 줬나? 잠시만요. 인피니실 때 그것도 처리를 해볼까요? 여기만 한번 처리해봐야겠다. 어디 갔어? 여기야. 잠깐만, 잠시만요. 여기에 유니폼으로 넣었는데? 한 번만 더 돌려보자. 언제 날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뭐 하여튼 왜 날아갔을까?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고요. 여기 아직 수렴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거 더 돌려보면은 또 어떻게 수렴을 하겠죠? 뭐 할라 했지? 키드냅 하려고 했죠? 요거 그냥 다 복사해 갈게요. 조건이 약간 달라지니까. 여기 estimate 포지션 없애고, 맵도 없애고, 요것도 없애고, 요것도 없애고. 여기서 그냥 딴 데로, 엉뚱한 데로, 요런 데로 가봅시다. 요렇게 옮겨볼게요. 옮겼더니 뭐야, 이건 또 금방 찾아오네. 처음 위치랑 크게 안 달랐나봐요. 이렇게 금방 찾아왔습니다. 뭐 하려고 했냐면은 키드냅 했을 때 우리 1D에서 그거 봤잖아요. 1D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프라이어가 확신을 갖게 되면은 그 특정한 지점에만 피크가 떠있고 나머지는 0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0 내지는 0이랑 아주 가까운가?
그러다 보니까 라이클리후드가 아주 다른, 지금의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가 되게 상반되게 들어오더라도 그게 업데이트가 되게 느리거나 아니면 안 되거나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약간 컨스턴트를 추가를 하는 걸 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자리를 좀 바꿔가면서 언제든 잘 돌 때까지 돌려봐야 될 것 같네요. 그냥 한번 해봅시다. 딱 한 번만 해봅시다. 한 20번만 돌려보자.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이렇게 수렴을 다 했네. 아, 이거 또 날라갔어. 요거 지금 언제 날라가는지 잘 모르겠어. 요것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프린트 한 번만 해볼까? 여러분들 잠깐만 해볼게요. 그래, 0이 다 들어갔어. 모르겠어요. 뭐 무슨 일이 있었겠죠? 여기서 한 칸 이동하는 것 때문에 다 0으로 세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뭐 어쨌든 뭐 만약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추가를 하고 싶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하면 되죠. 이런 데다가 뭐 적당히 설정해 놓은 그냥 컨스턴트를 더해가지고 유니폼을 좀 올려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정 지점에서 되게 높은 확률 분포 말고 나머지에 랜덤으로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런 확률을 살짝 만들어 놓으면은 로봇이 갑자기 어디론가 납치를 당해도 처음에는 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매저먼트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실제 위치로 또 금방 돌아오게 되는 뭐 그런 효과가 생기겠죠. 하여튼 그러면은 2D 이그젬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가지 조건을 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로봇이 옵스타클 위로 못 올라가게 해라.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 인피니시 들어왔을 때 라이클리후드 한번 만들어 보기, 뭐 요런 거 조금 명시를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뭐 요거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수정해가지고 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걸로 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